한국불교 중흥을 꿈꾸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승보종찰 송광사를 떠나며 본격적인 걷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금강산 순례길 연구 학술 세미나를 열어 옛길 복원을 통한 남북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글로벌 생명나눔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가 창립 후 첫 수계법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북 진안 불교계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상을 차리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꿈꾸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본격적인 걷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열린 입제식에서 순례단은 고려 보조국사의 정해결사를 돌아보며 힘찬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광사에 들이운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108 천리순례단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0m가 넘는 대형 괴불 앞에 모인 순례단은 정해결사 도량에서 수행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진 존엄한 삶의 기름을 알아가며 자기 수행과 대중화합에 어우러진 불교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두고 따끔히 일침을 가하면서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의 실천을 강조하며 동참 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는 안일자족하며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세간과 출세간을 원흉해타하며 사통팔달하는 새로운 한국 불교의 내비게이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입제식을 마친 순례단의 발걸음은 산문을 벗어나며 두 번째 숙소를 향해 속도를 냈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별을 보며 걷다 보면 마음은 풍성해지고 자연과 하나 되니 번뇌와 잡념은 사라집니다. 이 자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그런 정진을 한 발짝 한 발짝 하고자 노력. 일반 불자들이나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거든. 이런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아가 북한 땅도 자유롭게 거닐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자라납니다. 지금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좀 더 나은 한반도 그 과정에서 평화롭고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행선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에 무게추가 쏠립니다. 더 많은 불자 또 비불자들이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포교를 하는 것이 저희의 마땅한 책무라고 보고요. 많은 대중들에게 그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승속과 나이를 떠나 전국에서 모인 108 천리 순례단은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천리길 대장정 도전에 나섰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신행 문화 확산을 위해 각 교구별 순례 코스를 소개하는 지혜의 숲길 순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포교원은 우선 지혜의 숲길 화엄사 리플렛을 제작해 제19고고 본사 화엄사와 산내 암자, 화엄 계곡 등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화엄사 제1순례길은 화엄사 입구에서 화엄 계곡을 따라 연기암까지 가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길 코스이며 제2순례길은 화엄사 입구에서 출발해 금정암, 내원암, 미타암, 청계암을 거쳐 연기암까지 가는 신심을 높이는 순례길 코스입니다. 포교원은 또 제가자들이 순례를 통해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순례 방법과 순례 발언문을 제시하고 화엄사에 이어 지혜의 숲길 천은사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본사 4곳, 말사 4곳 등
8개 사찰 순례 코스를 개발하는 등 5년간 24개 교구본 말사 등 모두 48개 순례 코스를 하나의 앱에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엄경의 법기보살이 주석했다고 전해지는 민족의 영산 금강산은 고려시대 스님들은 물론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즐겨 찾는 불교 성지인데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 순례길 연구 학술 세미나를 열어 옛길 복원을 통한 남북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학술 세미나를 통해 민족의 영산이자 불교 성지인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고성군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자미, 금강산으로 오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확인한 주제 발표가 눈길을 모았습니다. 금강산은 옛 노래에 12,000봉 84,000 암자로 불리듯 기도와 수행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고려시대 화엄경의 법기보살이 주석하던 산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조선시대에는 유학생과 일반 백성까지 금강산 유람에 나섰습니다. 시와 기문 그리고 그림들이 금강산을 주제로 많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가게 되는데요. 18세기 이후에는 그런 양반 사족뿐만 아니라 양민층에까지 금강산 유람의 열기가 확대가 됩니다. 특히 금강산은 자장, 의상스님부터 근대의 하남, 용성스님 등이 기도 정진한 곳으로 의미가 큽니다. 남북분단 이후에는 남북 불교계가 힘을 모아 신계사를 복원해 남북 교류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워루스님은 철원과 양구, 고성 등 금강산을 오갔던 옛길 복원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거 시점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금강산이 하나라고 12,000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루속히 우리가 순례를 따라서 고성에 가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원력이 뜻을 담아서 끊어졌던 금강산 옛길 복원이 정체 상태에 있는 남북 교류를 잇는 활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연계 여행 코스 공모전에서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바다 여행을 제안한 송혜윤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두근두근 템플스테이 우리 지역 여행 코스 만들기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상 수상자 송혜윤 씨는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양양으로 떠나는 힐링 바다 여행 코스를, 최우수상 수상자 유지은 씨는 골굴사 템플스테이로 본디 나를 찾아 떠나는 경주 템플스테이 여행을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전국 135개 템플스테이 사찰 중 하나를 선택해 이를 인근 지역 관광지와 여행 코스로 연계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품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어제 서울 종로구 본부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글로벌 생명나눔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생명나눔은 저개발국가 평균 수명 향상을 위해 의료와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으로 양측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해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내 생명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명 나눔을 함께 우리는 나눈다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김정남 글로벌 생명나눔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취약계층의 생활이 한층 안전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가수 수지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생명나눔 실천본부 정현숙 후원회장과 글로벌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가수 신성 등이 함께했습니다.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래가 창립 후 처음으로 수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행 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할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불자 장애인 모임 보리수아래가 수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계를 지키고 포교 활동을 하며 성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이들의 열정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나는 불자인데 내가 불자로서 갖춰야 될 거를 못 갖춘 느낌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수개법을 하게 됐습니다. 조계종 장애인 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몸이 불편한 이들의 자리를 일일이 찾아가 수개증을 전합니다. 장애 불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당연한 일이지만 법회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가슴 뭉클한 순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발언을 합니다. 장애 불자들에게 참다운 불자가 되고자 하는 수행 정진만큼은 결코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수개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보살님의 자비가 가득함을 또 다른 장애 불자들에게 널리 전해주는 일도 의미를 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에서 장애인들도 수개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네. 수개를 받고자 마음을 일으킨 것, 부처님 제자로서의 크나큰 기쁨이고 아름다운 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화엄종찰 지리산 화엄사의 근현대 중창조인 도광 대선사와 도천 대종사를 기리는 합동 추모제가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제19고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경내 각황전에서 조실 명선 대종사, 주지 덕문 스님, 도광 도천 문도회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산당 도광 대선사 원적 37주기와 도천당 도천대종사 원적 10주기를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사의 양대 문족인 도광 도천 문도회는 생전 도반에 연을 맺은 두 스님의 치열했던 구도행을 기려 도광 스님 부도탑에 도천 스님 유고를 함께 봉안하고 도광 스님 기일에 맞춰 도천 스님 추모제를 함께 봉행하고 있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스님들은 경내 부도전으로 이동해 지난해 6월 원적에 든 지리산 화엄사 조실 종산 대종사의 부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범종과 법고, 운판, 목어 등 사물을 봉안할 신축 범종각에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대광사 경내에서 열린 신축 범종각 상량 법요식에서 주지 월장 스님은 불사의 원만 회양을 발언하며 세계인이 찾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4평형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목조 신축 범종각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4호 신흥수 대목작이 건축을 맡았습니다. 또 종각 1층에 봉안될 범종은 높이 3.3m, 무게 12.3톤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원광식 주철장이 전통 밀랍 주조 방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법요식에는 수원 용광사주지 경청스님과 부천 천화사주지 성화스님, 안성 삼봉사주지 도봉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10월 2일 오늘은 제25회 노인의 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시설이 문을 닫고 지원도 크게 줄어든 요즘 홀몸 어르신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시기에 전북 진안군 불교계와 봉사단체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생신상을 차리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진안문화의 집.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와 함께 떡케이크에 촛불이 켜지자 공연장은 따뜻한 온기로 훈훈함이 가득합니다.
이내 신명나는 난타와 건강체조, 마술, 지역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 공연이 이어지고 어르신들에게는 지역 상품권과 푸짐한 생일 선물도 전달됐습니다.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뭐이라고 이렇게 생신상을 마련해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좋고 감사드립니다. 제10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진안군 동부새마을 금고와 마이산 탑사, 진안 쌍봉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1년에 한 번뿐인 100분의 생신 축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잔치의 백미는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된 만복의 소리 합창단의 흥겨운 노랫가락. 흥에 겨워 당장이라도 무대에 올라 춤도 추고 싶지만 이제는 마음뿐입니다. 대신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어깨춤으로 화답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60여 명의 어르신들만을 초대했지만 분위기는 객석을 가득 채운 것처럼 뜨겁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올해로 10년째 홀몸 어르신 1000명에게 나눔과 동행의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온 봉사단체와 지역 불교계.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푸짐한 생신상을 차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르신을 공경하는 따뜻한 마음만은 어느 해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제주 4.3 유적지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복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4.3 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 4.3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등록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위는 지난 5월부터 현장 답사 등을 진행하면서 관음사 일대 4.3 유적지를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국내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8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관광 레저 분야 소비 지출액은 2019년과 비교해 26조 9천억 원, 올 상반기에는 12조 4천억 원 줄어들었고 콘텐츠 분야 피해 규모도 2020년 1조 7천억 원, 올 상반기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2021 문경 찻사발 축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당초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돼 오는 10일까지 비대면 축제로 펼쳐집니다. 충남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가을맞이 문화행사 10월의 석장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뚝딱뚝딱 실험 고고학 구석기와 구석기 사냥도구 만들기, 부대 전시, 공주 문화유산 공존의 기록, 문화로 파장을 일으키다 등 4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